반갑습니다. 예. 초하루 때 그 바라문, 나이 많은 바라문이 기원정사에 찾아와가지고 왜 노인을 대접하지 않냐고 했다가 대가전녀 스님한테 한 소리 듣고 이제 교화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용락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늙은이의 법을 이룬 사람이고, 오용락을 즐기고 오용락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젊은이의 법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다. 육체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오용락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노인 이야기 한 김에 또 보니까 경전에 같은 잡암경에 역시 또 늙은 바라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이 이제 하루는 아침 일찍 바루를 들고 공양을 이제 걸식을 하러 탁발을 하러 나가셨어요. 탁발을 하러 나가니까 그 어떤 나이도 많고 몸도 아주 쇠약한 늙은 바라문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혼자서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바라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이 많고 몸도 쇠약한데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는가? 수행자도 아닌데, 그죠? 수행자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는 게 당연한데 수행자도 아닌 바라문이 왜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는가? 부처님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바라문이 이야기하기를 고타마시여, 이렇게 고타마시여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제자나 제가 신도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타마시여,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은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며느리를 들인 뒤에 집을 나왔나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나왔다 이거지. 좋게 말하면 나온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쫓겨난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 이제 뭐 아들 입장에서는 재산도 다 물려받았고 마누라도 생겼고,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는 아무 쓸데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간 거지. 요즘은 나가세요 안 그러고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시죠. 그것도 이제 돈이 있는 자식들은 그렇게 하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처님이 바라문에게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서 개송을 하나 받아 외워가지고 돌아가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너의 아들을 두고 말하겠는가? 내가 너한테 개송을 하나 일러줄 테니까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개송을 이야기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바라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타마시여. 그래서 부처님이 그 바라문에게 개송을 하나 읊어주셨습니다. 그 개송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마음이 기뻤고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들인 뒤에 나는 그거 다 버리고 집을 나왔네. 사실은 쫓겨났는데 어떤 시골의 불황한 아이는 그 아버지의 뜻을 등지니 사람의 얼굴에 나찰의 마음이라. 그는 늙은 아비를 버렸느니라. 부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너는 버림을 당한 거야 하고 이야기한 거죠.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여 곧 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겼나니 아이는 어리고 아비는 늙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었네. 아들은 귀해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요 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일이로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연하여 편안케 해주네. 사나운 개를 물리쳐주고 어두운 곳에서는 나를 붙들어 깊은 구멍이나 빈 우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가시밭을 피하며 지팡이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꼿꼿이 서서 넘어가지 않는구나. 예, 이런 개송을 부처님이 그 늙은 바라문에게 일러줬습니다. 이 이제 바라문이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처님 일러주신 이 개송을 쭉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황공하여 곧 아버지를 안고 집에 들어가 몸을 어루만지고 목욕을 시키고 푸른 옷을 입힌 뒤에 집주인으로 삼아 모셨다.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바안경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주 짧아요. 자바안경은 어제-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짧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늙은 바라문이 아들한테 이제 쫓겨나가지고 걸식을 하고 다니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니까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라문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이게 이제 2500년 전 인도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있었을 확률이 좀 크죠. 예,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낳고 키운 부모라도 힘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결국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급기야 심하면 쫓겨나기까지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나 2500년 전이나 별로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초하루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사회가 육체적으로는 노인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사회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했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 기준은 오용락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가족 내에서도 나는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요즘 세상은 뭐 주변에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늙은이 취급하지 마. 똑같이 취급해. 가족 내에서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하고 이 사회 속에서의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지만은 애정의 관계예요. 애정. 한편으로는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움과 정오가 커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평생을 같이 산 사람, 자식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정오나 한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애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미움과 정오와 갈등이 또 한편으로는 가득한 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며느리가 믿고 아들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도 내가 집을 나가면은 굶어 죽으니까 고려시대에 나이 많은 노인네가 혼자 집 나가면 무슨 재주로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대가족 속에서 서로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살아야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예전에는 내가 이 집에서 주인 노릇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기운도 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몸은 맨날 골골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고 이제는 내 아들,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들이 하는 꼴이 이제 꼴 보기 싫고 며느리가 꼴 보기 싫고 그러면 같이 안 살죠.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같이 살 생각을 안 하죠.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 왜 그런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와서 자식들의 어떤 보살핌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줘요. 사회적으로도 노인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따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든 돈만 있으면 사는 데는 문제 없고 기술적으로도 말할 거 없고 뭐 빨래를 한다든가 뭐 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서 나이 먹은 사람이 나와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따로 나와 사는 거예요. 요즘은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안 보고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가족이라는 틀이 요즘은 많이 깨지고 있다. 그럼 이게 말로만 그런가 하면 실제로 보면 우리 광주시만 해도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동구는 반이 1인 가구입니다. 동구 사는 주민들의 반은 자기 혼자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혼자 사는 사람 중에 또 반 이상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 광주시 동구의 현실입니다. 현실. 사람들이 갈등을 싫어해요. 같이 있으면은 생기는 갈등, 그런 정오, 그거는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싫어하니까 다 각자 사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신사에서도 그 동구에 있는 독거 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잘 보살피자 이런 차원에서 동구청에서 주도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종교가 다 모여가지고 교육도 받고 위촉장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핵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냥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가 깨져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살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능력이 되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누가 책임져 주나? 자식도 책임을 안 주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봄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가족 내에서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인데 가족이 그걸 못하니까
사회가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해야 될 문제예요. 가족이 못하니까 사회가 그걸 떠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문제의 핵심을 가족의 문제다. 가족이라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사는 공동체야. 공동체니까 이 사람이 가족 내에서 이제 역할을 못해. 그럼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나이가 많아서 역할을 못하면 그대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보살펴줘야 돼. 그동안 역할을 했으니까. 그 가족 내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이 가족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배제하느냐. 그 점을 부처님이 지적을 하고 네가 가서 네 아들이 잘못했다는 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멍청하게 쫓겨나지 말고 그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가족만 버린 게 아니죠. 나라까지도 버리고 출가한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슴에 대못을 받고 출가를 한 양반인데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필요 없어 하고 출가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부처님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우리들도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승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여서 수행을 하자. 그래서 모여서 수행을 하고 모여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지키자. 계율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이 항상 하신 말이 그거 아닙니까? 도반이 전부다. 네 혼자 수행하지 말고 같이 수행하면서 너와 같이 수행하는 도반으로부터 힘을 얻고 네가 힘들 때는 같이 수행하는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어라. 부처님도 수행을 해보니까 아,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교단을 인정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뭐 수행자든 수행자가 아니든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된다. 요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 개성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보다 지팡이가 더 낫다. 지팡이가 뭐 사나운 소나 개한테서도 나를 지켜주고 깊은 구덩이나 우물이나 뭐 가시밭길 요런 데도 피하게 해주니까 아들보다는 지팡이가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요즘은 뭡니까? 자식보다 뭐가 좋다고 그러죠?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훨씬 낫다고 그러죠, 요즘. 자식보다 강아지가 더 나아. 강아지하고 이야기하고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자식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데 차라리 강아지가 나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뭐 소나 개나 뭐 이런 데서의 위험도 있고,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위험은 없는데 대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적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 반려동물들이 다 채워주니까 개가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같은 맥락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깨지니까 뭔가라도 대신해서 그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대신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뭐 시골 절에 살 때
뭡니까? 고양이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는데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강아지나 개가 사람을 대신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 역할까지 하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면 상속을 하는 문제도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내한테 얼마나 떨어질까 그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갈 때가 되면 물론 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불효막심한 자식들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가족은 공동체야. 그러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라는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하면서 이 가정을 키워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예를 들면 그 아버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거예요. 이 정심사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정심사 주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정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심사 토지 주인이. 실체는 없지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정심사는 하나의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소유는 공동체에 속한다 이거지. 내게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거는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지만 가정이라는 같이 우리가 키우고 일구어온 가정의 어떤 그 모든 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상속을 하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만약에 내 자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나간다. 결혼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야. 하나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거죠. 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기존의 공동체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경제적인 측면이든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n분의 1 나 받아야 돼. 나는 딸이니까 나도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면 가족이든 아니든 공동체에 있는 동안은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상속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상속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생기고 이럴 일도 없어요. 핵심은 가족도 공동체다. 이게 핵심이다. 자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부처님이 집을 쫓겨난 노인에게 하는 개송입니다. 따지고 보면 집을 나온 거는 부처님이나 노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집착을 경계할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착 중에서도 정말 끊기 힘든 집착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족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간에 가지는 집착이나 애착을 경계해야 되지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 자체는 꼭 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문제가 많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다 깨져버렸거든. 문제가 많아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불교가 지금 현대 서구 사회에 불교가 잘 먹히느냐? 그거는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니까 불교의 그런 어떤 뭐 자기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불교가 서구에 잘 먹힌다. 이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수행하고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래서 어쨌든 다 절에서 살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늙은 바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적 성숙, 오용락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이게 중요하다가 초하루 때 이야기였고 오늘 이야기는 공동체는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는 공동체, 가족은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가족들 간에 살다 보면 갈등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미운 일도 많고 쳐다보기도 싫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깨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